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그렇게 이제 타결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이런 전쟁을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정리정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이 주식 투자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면은 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지만 말미에 있는 주식 문제, 투자 문제 꼭 보시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놓치시는 분들은 방송 마치고 녹화본을 꼭 여러분들이 살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조정이 밀어닥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주 여러분들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한눈에 이제 일목요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에서 전부 다 한 번 더 살펴볼 정도로 근래 본 글 가운데서 대단히 뛰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도는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때죠. 2차 협상이.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지금은 회담이 진행되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직 미국에서도 대표단이 실무진들은 도착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JD 펜스 부통령하고 그다음에 2명의 그런 회담 일종의 수석 대표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뭐 확정적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이란 측 이야기입니다. 이란 측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란 측에서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뼈아픈 모양입니다. 이란 항구 봉쇄가 봉쇄를 풀어라. 봉쇄를 풀면은 우리가 회담장에 가겠다. 그럼 봉쇄를 푼다는 이야기는 미국이 지렛대를 다 포기하는 걸 뜻하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대표단들은 파키스탄에 도착했다. 이것도 오본 거죠. 출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파키스탄 측에서는 부랴부랴 양측에다가 2주 정도 더 연기해 달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휴전이 2주 정도 더 진행되는 겁니다. 파키스탄 측이 미국과 이란에게 2주 더 추가 휴전을 이렇게 연장하기로 그렇게 이름 요청한 겁니다. 요청한 거니까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양측에 2주간의 휴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주 파키스탄 미국 대리대사가 나탈리 베이커란 여성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 가지고 요청한 겁니다. 미국 측에게 2주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시간을 더 끈다고 해가지고 협상이 타결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 측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조금만 더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저는 미국 측에서는 벌써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실무진들은 같지만 여기 이제 벤스 부통령도 워싱턴 DC에 2시간 전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 대표에 해당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 두 사람 다 전부 다 워싱턴 DC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마 이분들이
플로리다에 사는 모양이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유럽을 가가지고 유럽에서 파키스탄으로 가는데 아직 출발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소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니까요. SNS를 들어가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 보수 농객인 AR 야코비가 이렇게 8명의 젊은 여성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돼 가지고 수주 내에 그렇게 사형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름 인용해 가지고 곧 나의 대리인들과 협상을 갖게 될 이란 지도자들에게 이 여성들을 석방해 준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그 사실을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상의 훌륭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분들을 8명을 시위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교수행에 처할 정도니까 지금 미국 측이 대하고 있는 이란의 고위층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미친갱이들인 거죠. 자국민을 4만 명 이상 정도 죽이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대 20대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성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대하고 있는 협상 파트너는 정신이 나간 완전히 미친갱이들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하는 겁니다. 미친갱이들하고 합리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 관련해서 갈짓자를 여러분들 걷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런 심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친갱이를 여러분들 다뤄야 되니까 교양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딱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협상이 결렬이 되면은 2주 정도 더 파키스탄 측의 요구대로 연장을 할 거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들어가 가지고 쭉 살펴본 겁니다. 어떤 사건을 추론해낼 때는 타임라인을 따라 가지고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을 보면 되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의 여러분들 톱 그런 이미지거든요. 이 밑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을 핀 그냥 고정글을 올립니다. 이 고정글을 이 트럼프가 끝낼 때 이거를 4월 20일 날 제가 방송한 건데 이게 고정글입니다. 이 글을 어제까지 여러분들 고정시켜 놨거든요. 이 글을. 그래서 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해 가지고 이거를 고정시켜 놨느냐 대통령이 그거를 체크해 본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글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 고정글로 해놓은 게 아니고 고정글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생각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되셨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엔 바로 고정 댓글로 만들어 놨는데 맨 처음에 여기에 대 나오도록 그런데 이거를 풀어버린 겁니다. 고정 댓글을 해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측이 양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 말은 이렇게 가장 최근 인터뷰입니다. CNBC의 앵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주간 안 되면 때릴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폭격을 시작할 겁니까? 글쎄요. 나는 폭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댓글을 풀어버린 겁니다. 풀어버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이게 만일 고정 댓글로 계속 올라 있었으면 아 이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걸 풀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겠다. 내가 결론을 내리기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명령 원론적으로 CNBC에 21일 날 여름 오전에 그러니까 가장 최신 인터뷰입니다. 대통령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전화 인터뷰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Well I expect to be bombing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폭탄을 터뜨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여름 인터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인터뷰니까. 이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 초이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제거했고 공군을 제거했고 지도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거는 늘상 전쟁 동안 대통령의 인터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죠. 솔직히 지도자들을 제거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이 지도자들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논평가들이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부르든 간에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의 정권이 교체가 된 거죠. 신정체제로부터 군사 독재 체제 훈타 체제가 여러분들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죠. 제가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해냈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이야기죠. 의도한 바가 없지만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정체제가 군사 독재 체제가 된 겁니다. 그죠? 자, 휴전을 연장해 협상 시간을 더 줄 것이냐. 물론 대통령은 안 된다고 하겠죠. 협상을 앞두고 여러분들 협상 카드를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다시 폭격을 이제 재개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겠죠. 또 그 사람들이 걸프 국가들한테 보복을 할 거니까.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전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딜이 없다면은 당연히 전투 재개를 예상합니다. 이는 앞에서 문장하고 좀 다르네요. certai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우리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뉘앙스 같은 경우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certain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 보면은 당연히 전투 재개를 예상합니다. 이렇게 본 거죠. 폭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보면은 그런 댓글에서 내렸지만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 대통령 이야기만 빛내게 되면은 이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휴전은 연장을 하지 않겠고 협상 결렬이 되면은 폭격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토화 외에 해법이 있겠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바지 그냥 정신세계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약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뭐 요가하는 그런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카페트가 여러분 깔린 데서 요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선전전에 활용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구나. 미친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협상을 하는 것이고 초토화 외에 해법이 있겠나. 제가 전체를 종합하면 시간을 더 가진다 협상이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가진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절실하게 사태 추이를 관심 있게 보는 나라는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의 생명이 갈린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한 걸 보시면은 대충 이스라엘은 협상 결렬을 기정사실화하고 공격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방송사에서 여러분들 방송한 걸 보면은 칸 뉴스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투 재개가 진행 중입니다.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우리는 어떠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즉각적인 전쟁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제 대비해서 전체가 여러분들 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저 짐트라는 그런 텔아비브 대학교 교수입니다. 텔아비브 대학 교수니까 이분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훨씬 더 협상에 대해서 다른 세계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 한번 보시죠. 라저 짐트 교수의 분석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상황은 이란이 시간을 끌려고 시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성격의 협상이 아닙니다. 휴전 만료일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명확한 휴전이라는 거죠. 테헤란 지도부 특히 혁명수비대가 주도하는 입장은 실질적으로 명확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란의 항구에 지금 출입항하는 배를 금지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중지하겠냐. 예단할 수는 없죠. 그 문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 측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협상장에 안 가겠다. 그럼 그거를 포기하게 하고 협상장에 가면은 협상을 해 주겠냐. 미국 측이 물렁물렁하게 보이니까 더 밀어붙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경이더라고 여러분들 그냥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들이 전투 재개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들은 원하지 않겠죠. 전투 재개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죽는 것은 일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할 수 있으니까 때리라면 때리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배째라면 배째라. 그들은 해상 봉쇄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만 5천 명을 총으로 갈겨서 죽였는데 국민들이 좀 여러분들 수출입이 중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더라도 별로 관계없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란이 최소 몇 달은 경제적 대가를 견딜 능력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 미국이나 세계경제 걸프 국가들은 불과 몇 주밖에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회담 재개 여부는 미국이 회담 재개의 대가로 해상 봉쇄를 최소한 완화할 의사가 있는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해상 봉쇄를 완화하면은 이제 미국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 요구를 하겠죠. 시간을 끌면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쟁할 수도 있고 전쟁으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진짜 대단한 그런 악질들을 만난 겁니다. 더 이상 이란은 더 이상 말뿐인 협상 내러티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해상 봉쇄란 실질적 부채를 탕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물리적 충돌을 택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장하는 거죠. 이렇게 전체주의 체제가 40년 50년 되면은 나라 전체도 거짓말이 성행하지만 사람들 심성도 전부가 다 거짓말로 차 있는 거죠. 이란 지도부의 계산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국 경제는 이미 파탄이 났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 반면에 복잡한 금융 시스템과 공급망 가진 서구 사회는 작은 충격에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질입니다. 악질.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주의가 한 47년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심성이나 인성도 다 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몇만 정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자유주의 국가들은 또 언론이 열려 있으니까 그 미국의 서방 언론들 가운데 노골적으로 이란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구조가 완전히 미친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경제난은 뭐 어려도 관계없다 우리는 먹고 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라는 겔사항전을 여기 보시면은 이 라저 짐터 교수가 텔아비브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라저 짐터 교수의 최신 여러분들 코멘트를 바박 바다드라는 사람이 다시 재게재했거든요. 바락 바바드는 이란계 인물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 구하기가 힘든 그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공개하는 그런 사람이 올렸다는 것.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 이야기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바박이라는 그런 인물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교수의 정세 판단을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세 판단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은 죽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려면 때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협상이 소용이 없겠구나. 그냥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를 시켜가지고 그냥 기어서 나오지 않는 한 꿈틀거리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이란 지도부 특히 혁명 수비대는 단순히 대화에 응하는 대가로 해상봉쇄 해제와 같은 미국의 실질적 양보를 완곡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로에 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봉쇄를 양보하고 이란 측 페이스에 말려드느냐 아니면은 단호히 거부하고 이란을 완전히 석기시대로 보내느냐 이 기로에 선 거죠.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전쟁으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으로 내줄 수 없다는 강경파들의 확고한 원칙론에 기반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양보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란을 박살을 내 가지고 그냥 나라 자체를 해체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양보를 하든지 양보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이 되겠죠. 그죠? 이란 지도부는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몇 달을 버티는 동안 상대 진영은 단 몇 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위험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집단적 사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우리는 몇 달을 견디는 동안 서방은 몇 주를 못 견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게 되면. 모즈트바 하메네이의 통제력 약화를 틈타 득시한 이란 전쟁 세대 이란 이라크 전쟁 세대입니다. 사령관들은 과거 호메니의 독배를 마시는 심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호메니가 여러분 양보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전쟁에서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교전이 재개되어 민간 인프라가 파괴되는 수준의 확전이 발생하더라도 이란 지도부의 결사항전 의지는 단기간에 끊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전쟁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콘강을 건넌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딱 두 가지 선택입니다. 이 악질들과 여러분들 결판을 내는 방법은 하나는 원래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공습을 실시해 가지고 이란에 남아 있을 것이 없을 정도의 인프라를 다 초토화하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붕괴가 되도록 만드는 그 대신에 보복전을 벌이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의 유정이나 정유시설이나 담수화시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감수하든지 아니면은 이란이 요구하는 것처럼 해상봉쇄를 풀어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든지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밀리는 거죠. 완전히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그 지도자의 모범 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지도자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휴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이 해상 봉쇄를 풀지 않으면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고 테이블 자체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현재 테헤란의 의사결정권은 협상보다는 전투 복귀를 불사하는 강경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입는 피해보다도 서방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이 피해를 가장 크게 보겠죠. 그러니까 권력이 교체가 돼 가지고 신정체제가 아니고 지금 군사 독재체제가 열렸기 때문에 이 현재 지휘관들은 1988년도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호메니에가 자신들의 의도와 달리 이라크하고 휴전에 임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패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협상도 안 할 것 같고 이제 전부 다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만일 지도자라면 저는 때릴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이란을 그냥 날려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몇십 년 진으로 후퇴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이번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고 한국도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중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란 석유의 90% 정도를 본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란 지도부의 근본주의적 인식 때문에 앞으로 공습 재개나 인프라 파괴 같은 강력한 압박조차도 단기적으로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그냥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붙여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몰락시키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 한 이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 왜 전면적 충돌이 필연처럼 보이는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게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견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몇 달 참을 수 있지만 서방은 몇 주도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 지도부는 우리는 몇 달을 버틸 수 있지만 서구는 유가 폭등과 경제 혼란으로 단 몇 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유가가 이런 폭등했다 가지고 미국은 에너지를 자립하니까 크게 타격을 안 받는데 중국이 가장 타격을 크게 받겠죠. 중국이 나서가 이란을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리적 파괴만이 유일한 억제책인 겁니다. 침트 교수는 이란의 인식이 워낙 근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민간 인프라가 초토화되는 수준의 전면적 타격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굴복시키기 힘들 것이다. 이번에 물러나게 되면은 트럼프는 말로 하는 그냥 뻥쟁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라저친트 텔아비브 대학교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한 압박으로는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고 이란 지도부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도박판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어느 한쪽의 물리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전면적인 재조정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 안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란 혁명수비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1988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협상장에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988년 호메니의 독배 사건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부터 시작된 전쟁은 이란과 이라크 전쟁입니다. 양측에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양국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화학무기 사용과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승리로 이끌겠다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니는 결국 198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결의안 제598호를 수령해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그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휴전 수락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휴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저에게 독배를 마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의 만족과 이슬람 공화국의 생존을 위해 이 독약을 삼킵니다. 그 세대인 겁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위층들이. 그때 그 사람들은 공식화 못했지만 호메니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현재 이란의 강경파 사령관들은 호메니의 독배 사건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던 이란 이라크 전쟁을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망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온건파였던 라프산자니 등이 호메니를 속여서 강제로 항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인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서방과의 여러분들 협상에서 독배를 마시지 않겠다. 이번에 굴복해서 휴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끝까지 싸워 적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체제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위층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이번 협상 타결을 보는 아주 중요한 요체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서PDTV님 고맙습니다. 1988년 실질적으로 호메니가 여러분들 휴전안을 수령했던 것은 국가의 자산이 바닥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강경파들은 우리가 다 이긴 전쟁을 그런 얍삽한 정치인들이 개입해 가지고 전쟁을 패배하게 됐다. 1988년의 독배는 이란에게 굴욕적인 생존이었고 지금의 강경파들은 그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멸을 불사한 전쟁을 선택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심리적 배경입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이게 여러분 이란 이라크 전쟁이 오래 갔네요. 이란 강경파들은 1988년과 달리 지금은 자신들이 충분한 미사일 전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티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란 이라크 전쟁의 치욕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게 신념이 돼 있는 겁니다. 신념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2주 더 준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 전열만 정비하는 1988년도 아야톨라 호메니는 8년 전쟁의 폐색이 찢어지자
독배를 마시는 심정으로 유엔 휴전화를 수용했는데 이것은 승리가 아니고 체제 존속을 위한 강제적 항복이었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는 치울 수 없는 역사적 굴욕이자 심리적 흉터를 남았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합리화의 귀재니까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긴 전쟁을 정치인이 개입해 가지고 패배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해서 그게 신념이 돼버린 겁니다. 신념이 돼버렸으니까 1988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잘못 합수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도부는 전쟁이란 부채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바바카 바다드라는 이란 내부에 정통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미친경이들인 겁니다. 이란은 천하무적이다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불구하고 이 보시죠. 이란의 대표적인 강경파입니다. 국회의원 이란 국회의원 아흐마드 나데리는 아주 강경파 의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상 봉쇄가 해결되지 않는 한 2차 회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강력해진 호르무즈 라인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미국 측이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 공식화를 원한다. 이런 미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공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어 가지고 타국에 대한 무상보안 제공을 중단한다.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전쟁 피해 보상과는 별도로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내라. 달러 안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이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의 미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미친경이들하고 대하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 영해로 삼아가지고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들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다음은 이란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상대방을 이해하면은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은 사태 진행을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알 수가 있으니까 이란을 옹호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은 뭔가 하니까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전쟁. 이 테헤란 대학교를 졸업한 아지지 박사는 처음에는 여러분 좀 중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점점 갈수록 노골적으로 이란을 국제사회 여러분들 옹호하는 그런 농객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 CNN 방송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떠드니까 그냥 그런 CNN 방송 같은 것이 완전히 이란의 메가폰인 겁니다. 선전선동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기사를 한국 신문들이 방송들이 많이 싣는 겁니다.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 여러분들 대통령이 CNBC에 나가가지고 이란이 휴전 협상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내가 폭탄을 때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인용해 가지고 아지지 박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란 수뇌부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에스컬레이션 트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런 실패했다고 이렇게 항상 묘사하고 이걸 CNN 같은 데 이름들 가가지고 열심히 떠드는 겁니다. 그런 강압적인 외교 프레임 안에서 약간의 압박이나 위협을 더 가하는 것이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란을 타협이나 사실상의 항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착하게 이란 혁명수비대의 논조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란의 군사정치 및 지도부가 현재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데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란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불사조라는 겁니다. 끄떡없다는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이런 전쟁을 당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CNN 방송에 가서 계속 하는 겁니다.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는 것은 이란 정부의 지지 기반과 사회 전체의 항복으로 간주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2차 협상에 나서는 것을 항복으로 보는 겁니다. 이란 정부가 지난 50일 동안 보여주려 했던 회복력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이란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금세 회복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란 지도부에게는 압박 속에서 협상하는 다시 전쟁에 돌입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망가뜨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협상 중에 다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기만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측의 잘못이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대단히 편리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가 이런 국제사회에 계속 프로파간다는 내용인 겁니다. 글쎄요, 나는 폭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란 측을 대변하는 농객의 주장인 겁니다. 이 보시죠. 그다음에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는 이란 지도부는 현재 두 가지 주요 압박책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살아남아 기세가 등등해진 이란 내 강경파들로부터는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의 압박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민중들의 봉기에 대한 여러분들 두려움 같은 거죠. 다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가 여러분들 인용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에 살아남은 것은 장기적인 승리로 해석한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환상에 빠지는 것이 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승리로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인용한다는 것은, 다시 이런 포스팅을 한다는 것은 이 견해에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겁니다. 나라가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보면은 반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승리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아지지 박사가 이란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 가지 논리는 이란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란은 이런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폭탄을 두들겨도 이런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회복력이 엄청나게 빨라 가지고 서구가 폭탄을 아무리 두들겨 패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이러면서 서방 언론들에게 계속해서 이러면서 떠드는 겁니다. 떠드는 거죠. 무슨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인프라가 다 부서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다. 트럼프나 이스라엘 강경치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도 아지지 박사는 서구의 대응을 무모한 도발로 규정하여 이란에게 외교적 테러를 열어주는 전략적 수사일 뿐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농객들을 CNN 방송에서 불러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지지 박사는 이란 지도부는 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 강경파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좀 이란 측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전쟁은 중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 정도를 중국이 이런 싼 가격에 수입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이번 전쟁은 중국 전쟁이죠. 중국과의 전쟁인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뉴욕 포스트에 올린 아주 깔끔하게 쓴 이번 미국의 작전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보낸 그런 전쟁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실은 겁니다. 중국에 이런 엄중한 경고를 보낸 전쟁이다. 여기 보시면은 에픽 퓨리 작전은 시진핑에게 보낸 트럼프의 명확한 경고다. 이 보시면은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은 이란의 군사력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고 지난 10년간 이란을 중동 내 중국의 대리인으로 키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 공급원이었던 중국의 산업 네트워크와 제재 해피 실험실이 미국의 공시로 붕괴되면서 베이징의 중동 내 영향력은 급속히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중재했던 이란 사우디 정상화 합의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걸프 국가들은 이제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의 안보 체제로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여준 초크포인트 전략적 해상 요충지 통제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아시아의 말라카 해협을 압박해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5월 만남을 미루면서 중국의 대리인들을 격파하고 중국이 공을 들여서 만든 자산을 폐허로 만든 사실을 미중 협상 테이블에 강력한 카드로 쥐게 되었습니다. 지네바 리브와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이 최신 여러분들 기고문에서 중국의 타격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은 이란의 군사력을 해체했을 뿐만 아니고 시진핑이 지난 10년간 중동 영향력을 위해 구축한 중국산 무기고와 제재 해피 실험실을 완벽하는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핵심 대리인을 제거하고 해상 전략 요충지 통제권을 증명한 압도적인 카드를 쥔 채 자신이 설계한 시간표에 따라 시진핑과의 최종 담판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겁니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는 동안 침묵하던 시진핑은 이란 유조선들이 차단당하기 시작하자 다급히 사우디에 전화를 걸어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적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항상 중국의 수뇌부들은 좀 음흉하죠. 쏘가고 끝이 너무 다르죠. 에픽 퓨리 작전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파괴하고 하메네이 사후를 대비해 혁명수비대가 구축한 지배구조를 해체했습니다. 중국은 이란 미사일 연료의 항원료와 위성함법 시스템을 공급해온 핵심 배후였지만 미국의 공습으로 중국제 기반 무기고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관련 금융기관들의 퇴출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베네수엘 마두로까지 구금되면서 시진핑이 영향력을 투사하던 두 개의 핵심 거점이 단 몇 달 만에 붕괴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숨통에 당하는 말라카 해협을 압박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와 방위 협력을 맺었습니다. 중국 북경을 방문하는 트럼프는 중국이 준비한 간청자의 역할 방중 제안을 거부하고 중국의 대리인을 처리한 데 자신만의 시간표에 따라 시진핑과의 담판을 준비 중입니다. 세계 굵직굵직한 사건의 모두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는 겁니다. 그죠? 시진핑은 지난 10년 동안 이란을 중동 내 중국 영향력의 무장 대리인 보정인으로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이란 화물슬이 신형미사일 800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중국산 화학연료를 하역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세세하는 사람들이 잘 봐야 되는 거죠. 미 행정부는 중국과 홍콩 등의 금융기관에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두 개의 중국 은행들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들 들여다보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레바논 전쟁도 1500발 정도의 로켓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레바논 남부에 이란이 키운
헤즈볼라 세력들이 그게 이름 15초 1분 안에 이스라엘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협상에서도 탄도미사일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이 마크 더보위츠라는 미국의 민주주의 재단의 이사장이 올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이렇게 끝내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5개월, 1년, 1년 5개월, 2년만 지내게 되면은 탄도미사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안 했으면은 1년 5개월이면은 8,0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해가지고 4,500에서 5,500개 정도 를 유지한 겁니다. 절반 정도로 줄인 겁니다. 2년 5개월이 지나면은 이란이 11,0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 전쟁을 통해서 최소 6,500개에서 8,000개 정도로 줄인 겁니다. 이란 이스라엘 정보국 추정 보고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비축량은 외부 개입이 없을 경우에 이번 전쟁이 없었으면 18개월 안에 8,000기 2년 5개월 안에 11,000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휴전협정에서 미사일 생산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없으면 이란은 급속히 원상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쟁이 없었으면 그냥 11,000기까지 여러분들 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유력한 언론인인 아미트 시갈 지금 이란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인권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이름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거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개발하는 무기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저 방어 시스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여러분들 레이저를 쏘면은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겁니다. 아미트 세갈 여러분 이렇게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민족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내에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아시죠? 이란의 건국하고 이런 한국의 건국이 1948년도에 5월과 8월에 이뤘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전쟁이지만 국민 정신이 똑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기존의 1회 탄도미사일 요격당 300만 달러에 달하던 비용을 몇 달러 수준으로 급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을 믿지 않고 이런 목숨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이란의 미사일 재건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2년 5개월 만에 11,000기를 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음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냥 맹약하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미국을 믿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해야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민족이 이런 기백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어해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방어하는 개발한 회사는 라파엘사라고 합니다. 라파엘사는 아이언빔에 이어서 탄도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한 티타늄 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레이저 계통을 쏘아가 여러분들 떨어뜨리는 겁니다. 레이저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방위군의 젊은 이런 병사들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이 9천만이고 이스라엘이 1,000만입니다. 여러분들 이란 전쟁의 가장 중심 문제는 이란의 수뇌부가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데 분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이렇게 하면서 예? 시민사회단체 이름 이란을 옹호하는 걸 보면 인권 팔레스타인 이름 가자 지구를 옹호하는 거 똑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에로 3 시스템을 가지고 막고 있는데 티타늄 레이저 빔이란 신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비롯해서 단도미사일을 단돈 몇 달러로 이름들 완전히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레이저 빔을 사용한 무기는 미 해군이 실전에 배치를 했네요. 그 미 해군은 홍해 등 주요 분쟁 지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습을 막기 위해서 ODIN 옵티컬 데즐링 인터딕트라는 그런 무기하고 약간 중저가 모델하고 헬리오스 고급 모델이 나와 가지고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하는 그런 무기가 지금 이미 실전에 옮겨지고 있냐 이렇게 ODIN 헬리오스는 이미 실전에 배치돼가 사용되는 겁니다. 주로 드론 격추용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함정에 이런 배치해 가지고 ODIN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저를 쏴가지고 여러분들 드론이나 이런 걸 낮추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레이저 빔을 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헬리오스는 조금 더 고급 버전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투자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자방송은 방송 오늘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 미국에는 인재가 많습니다.